네, 여러분은 채권 부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제 옆에 채권 부위에 든든한 기둥이 항상 되어주시는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 파트장님과 오늘도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저야 뭐 잘 지냈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 이렇게 복귀하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유, 걱정해 주시고 또 제가 아프다고 또 오미자 차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그거 마시고 네. 굉장히 건강을 또 네. 빨리 회복했다는. 근데 저는 사장님 이번에 그 네. 1년에 그 이벤트를 겪고서 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지난주 화요일 밤에 네, 빗길에 예. 넘어져서 다쳤는데 딱 일주일 전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막 응급실에 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 앞모습은 살아서 내가 천상 방송인이구나 이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 무의식 중에도 넘어지면서 내가 얼굴 그랬나 봐요. 낙법을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깨달았고, 두 번째는 채권 부위가 어쨌든 저는 회사 일로 하는 거지만 이게 벌써 저는 진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딱 깨어나자마자 저희 그때 아버지가 응급실에 같이 계셨는데 빨리 채권 부위 한번 틀어보라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3일 저희가 콘텐츠를 못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정말 진심으로 이거를 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더욱더 감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식당에서도 불이 막 나면 이거 대박이 날 징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그 머리에 피를 많이 흘려서 우리 채권 부위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뭐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잘 회복하고 여기 이제 딱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채권부에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빗길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비가 옵니다. 네, 오는데 안전 조심하시고 네. 일상의 소중함을 네. 다시 깨달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실 오늘 분석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파트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그렇죠. 이벤트를 겪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됐어요. 네, 동원산업이라고 참치캔이 딱 생각이 나는 그 회사인데 오늘 이제 수요 예측이에요. 오늘 오후에. 그래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동원산업에 대한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산업은 뭐 여러분 너무나 친숙한 참치캔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회사가 이제 설립한 지가 1969년에 설립했으니까 정말 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다음에 참치캔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가공 이제 식품도 만들고 식재료도 유통하고 다양한 이제 종합 식품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회사는 상장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지배구조 대주주는 이제 그 개인 김남정 씨가 이제 그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채권 신용 등급도 AA 마이너스급이라 우량 등급 이면서 업종도 친숙하신 업종이라 이 회사에 대한 접근하시는 거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난이도는 보통이다 네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력 부분은 이제 수산 그리고 식품 가공 유통 포장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수준은 어떤? 금리 수준을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이제 지난 주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는 만약에 3년 채권의 이제 민평 금리가 4.42%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 만기 이제 그 국채 대비해서는 77bp, 그러니까 0.77%가 더 이제 금리가 높은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 77bp, 그러니까 AA 마이너, 제가 요 가로하고 마이너스 4bp 돼 있잖아요. AA 마이너 평균은 81bp입니다. 근데 이제 동일 등급 평균 대비해서는 좀 이제 더 낮으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채권 가격으로는 프리미엄을 이제 약간 받고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냥 뭐 채권 말씀 이번에 발행 관련된 개요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번에 뭐 원래 2년, 3년, 5년 발행 계획이 있다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로 보면 3년, 5년으로 다시 이제 압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3년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4.46%, 5년물 기준으로는 이제 4.69% 정도 이제 그 민평 이거를 이제 요 등급의 평균입니다. 네, 평균. 네. 그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수요 예측이 제 기억으로 이제 한 3년물 이제 한 500억, 5년물 500억 정도 그래서 합해서 한 그 정도고 가능하면 이제 수요가 충분히 들어오면 뭐 한 2배 정도 증액 발행할 네, 예정으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수준까지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는 보통이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이거를 네, 예. 우선 좀 짚어드리도록 예, 할게요. 예, 이제 뭐 작년에 좀 이제 그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인 면의 변화가 아니고 형식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동원 산업 이 계열사 그 그룹이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그 지주회사의 형식으로 있고 네. 그 밑에 동원 산업과 다른 계열사들이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기 모회사 지주회사고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 이름은 동원 산업으로 이제 그냥 통일을 했어요. 합병 네, 이후에요. 합병하면서 그냥 동원 산업 그래서 동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주회사가 됐고 자체적인 이제 사업은 이제 그 참치를 잡는 사업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자기 계열사를 통해서 예. 지금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포인트로 결국 이 동원산업 얘기할 때 결국 참치 캔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거의 국내에서 내수 시장 점유율이 80%를 상회합니다.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인 예, 시장적으로. 그래서, 예. 독보적이고 그래서 이제 참치캔을 만들어 이제 팔다 보니까 우리가 깡통에다 캔에다가 뭐 먹을 걸 만들어 파니까 요 캔에다가 다른 것도 담아서 팔 수도 있겠네 해서 다른 이제 냉동 가공식품도 만들어서 또 팔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팔다 보니까 뭐 식자재도 많이 이제 재료를 많이 이제 사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서 쓰기도 하지만 내가 유통도 해야겠다. 식자재 유통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단체 급식 사업도 하고 이제 그 다양하게 그러니까 저기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영위를 하게 됐고 또 거기다가 네. 뭐 이제 음식뿐만 아니고 뭐 포장하는 캔 있잖아요. 깡통 그런 걸 알루미늄 캔도 이제 포장하는 것도 회사도 사고 그다음에 이걸 내가 또 어디 슈퍼나 마트 같은 할인점에 또 이제 그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쪽에 이제 판매하는 쪽에다가 그걸 이 물류하는 회사도 인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연관 사업, 자기가 영위하는 이제 사업에 연관되는 쪽 M&A를 비교적 적절히 활발하게 잘 활용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M&A를 잘 해온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저 일반적인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슈 포인트 하나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 회사도 건설 계열사가 있었더라고요. 진짜요? 예, 예. 그러면은 최근에 뭐 지난해부터 네. 건설 시장 분양 관련해서 네네. 그 리스크가 좀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건 괜찮은지. 전체적인 이제 건설업 업황 저하의 영향을 여기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PF 우발 채무도 뭐 한 그냥 이제 그 지급 보증액 기준으로 한 1조 관련된 차입금도 한 7천억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관련 차입금은 부의 부채로 이제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장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뭐 이게 전체적인 수익성이나 뭐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약간 있는데 전체적인 재무 구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의미 있게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는 분명히 있다는 거는 뭐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참치 어획으로 시작을 해서 네. 굉장히 카테고리를 쭉 넓혀서 그 사업 영역 다각화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 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파트장님이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거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키포인트에 이제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했다라는 부분이 네, 네,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또 합병 소식도 있었고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지배 예. 구조 관련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회사와 이 회사가 어쨌든 지주 회사가 됐으니까 네. 그 밑에 자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이나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를 하는 거에 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작년 말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맨 위에 엔터프라이즈가 있고 네. 그 밑에 뭐 동원 산업, 그다음에 뭐 동원 F&B, 뭐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F&B가 이제 그 동원 산업은 참치를 잡고 F&B는 이제 그 캔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시스템즈는 이제 뭐 깡통 같은 거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건설은 이제 건설이고요. 그다음에 동원 산업 밑에 그러니까 손자 회사로 이게 예전에 이제 스타키스트라는 이 미국 참치 네, 미국에서 네. 아주 가장 큰 참치캔 회사고 그다음에 동원 로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물류 회사입니다. 물류 회사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원 산업이 엔터프라이즈하고 합병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오른쪽처럼 아주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말씀드린 거는 뭐 홈푸드 여기 그래서 동원 F&B 밑에 동원 F&B가 이제 참치캔을 만들어 팔지만 네. 그 밑에 홈푸드나 팜스 같은 데서 식자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음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음식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F&B 위주로 이렇게 결성이 돼 있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상환 파트장님께서 합병 전후의 지배 구조가 이후에 좀 단순해진 그 모형을 또 살펴주셨습니다. 동원그룹은 정말 크고 작은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주요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요? 네. 그래서 근데 뭐 M&A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이 정도 외형을 가진 이제 회사 치고는 뭐 그렇게 막 그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사거나 그런 거 같진 않고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 흥국증권 자료로 제가 이제 좀 인용을 한 건데 네. 본격적인 M&A를 시작한 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의 아까 말한 그 미국 최대 참치캔 회사인 스타키스트라는 회사를 그 당시 인수가가 이제 3억 6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시가로 하면 우리는 한 4천억 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원산업 입장 규모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제 딜이라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화제가 됐었어요. 네, 좀 그 당시는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네. 약간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나 보니까 어쨌든 이 회사는 M&A를 해서 잘 꾸려와서 뭐 어쨌든 잘 영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한 M&A 딜을 또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네. 사실 그 당시에 했었던 건 시작이었지만 그 다음에 꾸준하게 M&A를 좀 해왔고 뭐 좀 M&A에 뭐 이렇게 적어도 이제 그 평균 이상의 관심과 활동은 계속 영위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보니까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그다음에 스타키스트 12년의 대한은박지라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알루미늄 캔 관련된 소재 한진 PNC 뭐 이거 좀 작으니까 테크팩 솔루션도 뭐 포장과 관련된 그런 거다. 이건 두산에서 이제 두산 계열사에서 인수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작으니까 그리고 좀 큰 딜이 동부 익스프레스 물류 회사 그게 좀 큰 딜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뭐 한국 맥도날드나 뭐 보령 바이오 파마라는 이제 바이오 회사도 뭐 인수를 검토를 했었다가 지금은 검토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달 비용 측면에서 아무래도 과거 대비해서 M&A에 이제 그 유인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희가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냥. 네.
이런 뭐 M&A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예, 예. 하게 되고요. 예. 예, 금리가 올랐을 때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는 그 이유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론적으로 뭐 어쨌든 이 회사는 뭐 이렇게 전후방,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와서 그다음에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과정에 일련된 이제 그 내재화 성격의 M&A가 네, 좀 네. 이루어져 왔고 그런 M&A로 인한 투자의 성과가 이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뭐 외형 성장이라든가 뭐 이제 재무 구조 이제 안정성 유지하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력 산업은 이제 식품 쪽 예, 예. 확실한 지배 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수 기반이 안정적이라서 그런 부분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매출 경쟁력 우리가 이제 숫자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뭐 어떻게 좀 따지시나요? 결국에는 요 그 참치캔은 요 왼쪽에 일반 식품에 예.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보니까 이게 한 33% 3분의 1이에요. 보면은 뭐 샘물 음료도 뭐 하고 유가공 그다음에 신선식품 뭐 냉동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식품의 33% 참치캔만 해도 국내 내수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건기식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다 이제 그러네. 이게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뭐 물론 참치 쪽에서의 기반도 뭐 확고하지만 설령 참치 쪽에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 이제 잠식을 당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전판들이 좀 있는 거죠. 영향 있는 사업에서. 그다음에 뭐 식품이 그렇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식자재나 조미 아니면 축유 고기도 뭐 이렇게 유통한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푸드 서비스 뭐 외식이나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핫도그인가 햄버거 같은 그런 체인도 하나 뭐 영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여기 이름을 동원산업에서요? 잊어먹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좀 다양하게 뭐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네.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재무지표도 준비를 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네, 뭐를 우리가 이렇게 그 회사채 투자할 때는 네, 너무 많잖아요 항목이 예, 예, 어떤 걸 예. 추려서 봐야 될지 예.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산 M&A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몸집이 커졌으면 그거에 걸맞는 매출을 일으켜주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유지가 되는 거를 일단은 보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수익성을 좀 봐야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밀어내기로 매출을 해서 뭐 수익성은 떨어진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남는 걸 좀 그렇죠. 남는 장사를 있어야 해야 된다. 되는 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은 좀 그렇고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 수익성은 요 영업 이익률 그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 두 개로 보시면 되는데 뭐 영업 이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말씀을 드리면 영업 이익률은 좀 2020년에서 21년, 22년으로 조금 좀 저하는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약간 그 원재료가가 아, 좀 그 부담이 좀 참치 가격이 좀 올라서 그래요. 참치 가격이 예. 그 얘기도 봤어요. 네. 그 기온 이상 현상 때문에 네. 라니냐 그런 것 예, 때문에 예. 참치가 잘- 서쪽으로 예. 가서 잡히지 그래서 않는다. 그렇죠. 이런 뭐. 얘기도 들어서 아무래도- 어획량이 좀 감소했다. 네. 그렇죠. 이런 어획량 또- 감소. 네, 네, 그게 또 본것 뭐 같기도 결정적인 해요. 원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네. 그게 좀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작년에는 이게 잘 보시면은 2021년까지는 그러니까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동원 산업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는 이제 그 동원 산업에서 이제 결산을 한 건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참고적으로 이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재무지표를 저희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2022년 말에 합병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21년 실적까지는 저희가 이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그 전체 합산 지주회사인 21년까지는 동원 엔터프라이즈 숫자를 봐야 되고 네. 이제 작년에는 2022년에는 이제 동원 산업의 이름으로 발표된 재무지표를 보셔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네. 그것도 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또 재무 안정성이 또 중요하죠. 내가 외형을 M&A를 해서 덩치를 키워오는 과정에서 남의 돈으로 빚을 내 가지고 사오면은 사실은 그게 좀 효과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네. 빚을 내서. 근데 이 차익 부전도는 보시면은 지금 오히려 44%에서 36%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부채 비율도 163%에서 142%가 줄고. 예. 그러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졌지만 오히려 뭐 재무 구조는 개선이 좀 돼서 트렌드는 뭐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유해형 성장 네.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매출액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또 쳐놓고 위에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네.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매출은 7조에서 9조로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조금 감소했네.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영업 밑에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이 이익률을 하락을 감소하고. 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이전 대비 남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평가를 해봤을 때 네. 그래도 그냥 그 평균은 했다.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익 규모로 보면은 네. 어쨌든 회사가 그 중요한 게 어쨌든 이익 규모가 5천억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 매출은 그럼 왜 늘었냐? 이게 이제 그 원재료가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판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판가는 전가는 시켰는데 나한테 실제로 남는 거는 더 늘진 않았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뭐 인플레 얘기가 계속 많잖아요. 네네. 인플레가 안 잡히고 그래서 뭐 통화 정책도 계속 금리를 낮추기 어렵고 그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올 때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겪게 되는 것들의 하나의 예입니다. 결국 뭔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월급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내가 예를 들면 월급을 그렇죠. 월급은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월급은 네, 네. 올려봤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만약에 같이 오르면 사실은 뭐 살 게 별로 없는 거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장바구니에 예, 담을 예. 게 별로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는 명목적인 그 숫자는 올라가는데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경제 주체들의 본인한테 떨어지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게 인플레이션 현상이고 예. 물론 그 과정에서 평균보다 더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있고 손해를 보는 주체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부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아까 뭐 월급 그런 말씀 드리고 한 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뭐 가지시라고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 회사채 투자 전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 영상을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이 김성환 파트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은 이 재무제표를 하나 보는 거에도 실력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조목조목 분석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네.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도 뭐 이 회사를 분석하는 거에 직접적인 거하고는 연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요 내용은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포인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일반 상식적인 우리가 이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포인트라 그냥 제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는 지금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아까 그쪽에 어획량 뭐 그런 걸로 해서 참치 어가가 뭐 올라가고 뭐 이제 그랬다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치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어획량이 주는 건데 참치가 뭐 잡힐 때 내가 잡혀 올라올 때 가격표 붙이고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참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뭘까? 물론 어획이 잘 되면은 그게 네. 이제 뭐 가격이 좀 부담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이 유가하고
참치 원가의 추이를 같이 지금 그린 차트를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가 결국에는 유가의 흐름이 참치 물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참치를 뭐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뭐 그 낫또 그 뭐지 돛담배 이제 노저 가가지고 참치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큰 이제 원양어선으로 네, 해서 네. 그 이제 벙커시우나 이제 기름을 연료로 때워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잡잖아요. 기동력 있는 그 예, 배, 예. 예. 큰 배. 조선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그렇죠. 아. 결국은 그리고 배는 원래 이제 쓰던 배 하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원가에 있어서 결국에는 연료비가. 아, 그렇네요. 유가가 올라가면 네. 예, 그러니까 참치 많이 네. 잡게 됐을 때 배 많이 띄워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참치 거기에서 원가가, 이제 예. 참치 가격이 어. 국제 가격이 그래서 거기서 이 변동이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수산물뿐만 아니고요. 우리 곡물도 사실은 석유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 그래요. 곡물 가격이 유가가 오르면 곡물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보시면 요즘 농사도 우리가 밭에 가서 뭐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뭐 이렇게 김 메고 뭐 예를 들면 소로 뭐 이렇게 뭐 그 이제 가랭이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비행기로 뭐 농약 뿌리고 그다음에 트랙터로 뭐 다 갈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거기 다 기름이 거기 쓰이고. 다 기름이 쓰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비료도 결국은 석유화학에서 그 이렇게 뭐죠? 그 이제 정제하고 거기서 분해한 네. 저기 질소라든가 그런 칼륨을 원재료로 해서 비료를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다 석유에서 만드는 거예요. 비료도. 야, 정말. 예. 예. 그래서 이게 국제 원자재 가격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석유의 그 가격의 등락이 석유뿐만 아니고 이제 곡물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농수축산물 모든 네, 거에 네, 대한 네. 가격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의 가격이 우리의 생활에 뭐 아주 많이 엄청나네요.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렇다고 참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그 기름값 막 계속 하는 것처럼 참치 캔 가격을 왔다 뭐 갔다 할 수 왔다 갔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그냥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고 네, 네, 네. 약간 그런 게 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작년에 마진이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이게 확실히 미치네요. 네, 예, 예,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원자재 시장이 석유,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니까 받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으로 깨알 상시, 채권부의 상시 좀 챙겨주셨고 네. 이런 부분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재무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왜 석유로 고기 잡고 농사 짓는다라고 했는지 잘 몰랐는데 예, 예. 아 이게 그런, 네, 굉장히 의미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군요. 네. 예. 아 정말 이 부분은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동원산업 오늘 주 기업 소개부터 여러 가지 재무지표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스왓 분석 네. 회사채 투자자라면 이걸 좀 들어야겠죠. 그렇죠. 뭐 예. 마무리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합 분석해 드릴게요.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국내 참치캔 시장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참치 선망 선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참치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잡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또 자기 미국 또 큰 거 사들였으니까. 미국 그 참치캔 회사도 그래서 네, 네. 자연스럽게 사게 된 거고. 그다음에 원재료를 조달해서 가공하고 포장하고 물류까지 그냥 수직 계열화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약점은 굳이 말씀드리자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에 대한 그런 뭐 PF 부담, 그다음에 뭐 합병하면서 약간 그 재무 비율이 잠깐 살짝 좀 저하가 된 측면이 그거는 이제 아까 부채 비율이나 차유 비율도 낮아졌는데 네. 여기 말씀드린 재무 비율 저하는 이제 그 건설 관련된 이제 그 차입금 부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잠재적인 거고 신규 사업 진출할 경우에 좀 또 이제 아까 뭐 맥도날드도 하려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뭐 이게 다른 것도 뭐 하게 되면 네. 뭐 좀 투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네. 나오게 된 거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 같아요. 그다음에 네. 기회는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또 이게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좀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류를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뭐 나르는 거 외에도 배에서 내리는 것까지 항만 하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뭐 배터리 케이스 이제 뭐 그다음에 무슨 무균 음료 충전 뭐 약간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게 좀 성공적으로 되면 조금 더 이제 외형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협 요인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가 상승이 있게 되면 내가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 그 이제 음식료 가격도 좀 뭐 그 뭐였죠? 라면 가격이나 뭐 약간 그런 가격이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정부 압박으로. 예, 그래서 근데 참치캔은 아무래도 이게 뭐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먹는 식품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이제 가격을 낮추라고는 못해도 근데 예. 남들은 깎고 있는데 좀 내가 혼자 올리기는 좀 그런 그러니까 눈치 보는 상황이 눈치가 있을 좀 수 보이는 있다는 정도 거죠. 예.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유가가 올해 들어서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래서 다행이네요. 원가 부담은 좀 낮아져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수익성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수요 예측이 이제 진행이 돼서 결과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오버부킹으로 해서 좋게 좀 긍정적인 이제 그 가격에 금리에 뭐 이게 낙찰이 다 이제 종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동원산업 이렇게 스왓 분석을 들어보니까 또 나름 매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좀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오버부킹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11시 36분에 이 녹화를 찍고 있는데 한 6시 정도에 송출 그 전에 송출이 네, 될 것으로 네, 예상되는데 네. 어쨌든 그 전후에 네, 나올 네. 것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유통시장에서 우리 채권부의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년 만에 공모채 시장에 복귀 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동원산업에 대해서 회사채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김상만 파트장님 항상 채권부위에서 믿고 맡기는 전문가분이시고요. 다음번 기업 분석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빗길을 뚫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네네. 안전 유의하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회사채 분석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상만 파트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